네,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성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새벽에 있을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혼조세겠죠. 혼조세로 좀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메타 플랫폼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 이 플랫폼 회사들은 대부분 떨어졌고요. 메타만 올라갔다. 최근에 애플의 프라이버시 운영 정책의 변경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메타가 이틀 전부터 상승이 조금 오히려 미국 전반적인 증시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S&P 500, 다우존스 대부분 이제 미국의 제조업, 스크리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는 혼조세가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아마 3시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브로스킹 연구소에서 주최한 이 주제가 뭐냐면 경제,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노동 이 세 가지 주제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아마 내일 새벽에 제시할 텐데 이것 때문에 아마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번 주 내내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새벽 3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는 반향이 나오겠죠. 그러면 국내 증시도 반향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이제 베업 트랩이라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함정일 수도 있다. 요거 이제 덫에 걸리면 저 돈을 주스러 가려다가 손을 내미는 순간에 저 덫에 걸려가지고 손이 물리는 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베어 트랩을 현용한 그림인데 이 끝은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미국장 기준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테크니컬적인 그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SPX, S&P 500 지수와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바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빅스 지수입니다. 최근에 빅스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22포인트 정도까지 내외까지 떨어졌는데 주황색이 S&P 500이고요. 아래쪽이 바로 빅스, 변동성, 공포지수라고 부르겠죠. 근데 보시면 제가 점선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점선으로 네모 박스를 3개를 그려드렸는데 이 빅스 지수가 최대치가 도달하는 순간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최대치로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저점이었고 그리고 빅스 지수가 최대치로 낮아지는 순간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고점의 신호가 발생하면서 주가는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이런 부분인데 보시면 아마도 거의 흡사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올라오면은 서학개미 분들한테는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내내 파셔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이게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정말로 연말 랠리로 갈 수 있는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또 쭉 빠지면서 산탈레니를 물 건너갈지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연준의 그 리서치 연구팀들에서 연준 소속 연구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기 후퇴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 베팅을 굉장히 최고치로 높게 가정했다고 했는데 요 화면 보이시는 거는요. 도이치뱅크에서 자료에서 포온 건데요. 지금 경기 후퇴 국면, 그러니까 경기 후퇴는 리세션이고 그리고 그 다음 국면이 경기 침체인데 이미 경기 후퇴 국면이 보시면 맨 우측이 현재 그림이겠죠. 지금 80포인트까지 위치해 있고요. 약간 좀 바로 좌측에 보시면은 이때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 팬데믹 때는 사실은 모든 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질병의 통제로 인해서 모든 게 멈췄는데 살짝 코로나 팬데믹 당시 수준을 살짝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좌측에 보시면은 08년도, 09년도가 어떤 사태냐. 바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발생했었던 이런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보시면.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모든 전 세계가 교류, 무역부터 시작해서 관광, 인적 교류까지 모든 게 다 통제되고 있는 상황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전에 아마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이때 당시 코로나 팬데믹 때 쉽게 얘기해서 폭락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달 동안에 폭락작 나와서 미국이 막
뭐 마이너스 막 9%까지 떨어지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그러면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에서는 뭐 마이너스 10%에서 뭐 사이드카 걸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마지막에. 그때 국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식을 뭔가 특히 뭐 시크릿컬이라든지 전반적인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돈을 버는 회사를 갖고 있어도 코로나 팬데믹 전에 사셨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기본 다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반토막 정도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 급격하게 좀 움직이는 경우들, 그리고 변동성도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아마 계좌 손실이 기본적으로 다들 한 반토막 가까이 내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 후퇴 국면이 지속되니까 지금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코로나 국면 시작되기 전과 후만큼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경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너무 최근에 제가 보면은 주변 지인들도 어느 뭐 전문직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뭐 선후배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주식에서 많이 손실을 보셨더라고요. 아마 앵커님도 동의를 하실 텐데 주변에 지인분들도 주식에서 손실 많이 보신 분들 많잖아요. 코인도부터. 그거야 사람마다 뭐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자존감을 좀 키우시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를 때마다 좀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것은 경기 후퇴 국면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코로나 직전과 직후처럼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주식을 좀 털고 가자라는 말씀. 그 화면은 바로 다음 화면에서 바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또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공황 당시 1928년도부터 이제 34년도까지 다우존스 기준으로 이제 지수에 대한 추종값을 매긴 건데, 제가 제목에다 뭐라고 했냐면 바이 앤 홀드,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전략, 조심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종목에 대해서 매크로적인 부분 좀 봤을 때도 보시면 이게 대공황 차트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하락 나왔다가 절반 반등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롱숏 둘 다 죽여버려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 전에 29년도, 30년도에 샀던 사람들은 이때 당시 어떻게 됐느냐. 4년, 5년 뒤에는 막 주식들이 거의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앵커님 의견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후퇴 국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반영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경기 침체. 경기 침체로 가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리세션이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경기 후퇴에서 바로 다음 국면이 경기 침체거든요. 늪으로 빠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후퇴에 대한 주가 하락은 이미 저는 다 반영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근데 이제 여기서 자칫하다가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위치가 어디인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겠죠. 뭐 다 온 건지 아니면 중간 지점인지 미국장 기준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중국에서 요것 때문에 우려 증시, 제가 이틀 전에는 시장이 빠졌다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손까지 다 그려드리면서 반등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반등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오면 코스피 지수로 한 절반 정도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제 하락분은 거의 다 메꾸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뭐 다 아시다시피 반역 관련 기자회견에 대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이제 희망적인 부분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봉쇄는 가능하면 조금 빠르게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달라진 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에 대해서, 노년층에 대해서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증진시키고, 그리고 이제 조금은 달랐던 게 중국이 공산당이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다 보니까 통상 이제 연대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묻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자발적으로 주 자치 정부들이 행할지만은 이제부터 뭔가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코로나 확진되고 이 치명률이 올라가서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야 된다는 식으로 또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건 중국이 이제 최악은 없다. 그리고 백신을 빠르게 접종하면은 그러면 대략적으로 리오프닝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특히 어제 항생 지수가 또 쇼커버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5% 가까이 폭등 나왔거든요. 하지만 과연 이거를 외국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확률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9월 달에 리오프닝에 대한 확률을 굉장히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약간 회색, 그리고 11월 달 초에 리오프닝이 진행된 확률을 약간의 그 남색깔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최근 11월 지난주 기준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는 이 하늘색인데 지금 보시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이게 뭐냐면 내년 2분기, 내년 상반기 안으로 리오프닝이 중국이 될 것이냐에 대한 기대 확률을 베팅한 건데, 뭐 이 반역 기자회견이 물론 나왔지만은 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일단은 리오프닝 기대감은 별로 없다. 더 꺾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 많이 꺾이고 있다는 부분을 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특히 중국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에 리오프닝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대감을 또 올라갔다가 또 막상 뚜껑 열어보면 뭐 별건 없었네 하면 또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확률은 지금 최저치 10%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켓 포인트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앤홀드를 조심해야 한다. 지금 반토막이지만 여기서 또 주식을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져가는 건 위험하다. 현금 비중을 늘리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뭐 이미 2주 전부터 현금을 보유하시자고 말씀드렸고 저도 포지션 노출했잖아요. CPI 발표 나고서 이틀 뒤부터 주식을 다 팔고 2차 전지도 다 팔고 다 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회를 이제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기다렸다가 그런 분들. 네, 예.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자, 저희 그렇다면 오늘은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9개의 마켓 타이밍 모델을 매일 9시간마다 돌려보고 있는데, 오늘은 뭘 볼까요? 오늘은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국 상해 종합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 네. 종합지수에 대한 마켓 타이밍 모델 결과입니다. 아마 저희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은? 맞아요. 맞습니다. 자, 중국입니다. 11월 5주차.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방향 강도가 50에 패닉 강도가 20%고요. 12월 첫째 주에는 방향 강도 100에 패닉 강도가 30, 그리고 2주차에 패닉 강도가 100%입니다. 자, 리오프닝에 대한 이게 기대감일지 아니면 실망감일지 이걸 시장에서도 해석을 좀 하느라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11월 마지막 주기지만은 11월 1일, 2일까지는 걸쳐 있어요. 그래서 5주차라고 명시를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12월 어찌 보면 두 번째 돌아오는 주겠죠. 이게 1주차고 그리고 2주차인데 가운데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중국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그래서 2% 넘게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12월 1주차, 결국은 이제 저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브레이크 아웃 모드 돌입. 그러니까 저항대에서 최대 거래가 터지면서 매수 유입되면은 이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브레이크 아웃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무조건적으로 치고 가줘야 됩니다. 아마 오늘은 중국장 조정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브레이크 아웃 모드의 저항 라인을 갭으로 돌파가 나와야지만 쭉쭉쭉 뻗어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오는 12월 이 첫째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켓 타이밍 결론을 이렇게 빠르게 좀 도달해 볼게요. 제가 중국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래도 최악에서 그래도 조금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 빠졌죠. 결국 조금 빠졌어요. 빠졌으니까 오늘 야선이 마이너스 0.3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저 개파락으로 출발할 텐데, 미국이 빠져도 중국장 10시 반, 또 항생 10시 15분에 개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뭔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의 이야기들이 나오면 또 중국장 개장이면 반등 나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제가 손으로 좀 표시해드리면 미국이 또 빠졌어요. 뚝 꺼져요. 쭉 해서 약간 좀 흐물흐물 거리다가 우리나라 증시는 또 중국장이 여기서 갑자기 리오프닝 분위기가 또 다시 나온다. 그러면 뚝 올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그래서 약간의 좀 계단식 하락장이 예상이 된다. 어디까지? 코스피 200 기준으로 어제 말씀드렸죠. 300포인트 내외까지. 그러면 2300 초반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오늘 공개 방송 장 끝나고
너튜브에다 오늘 MBA 골드 신광석 검색하시면 월수금에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공개만 진행하니까요.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2,300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300까지 조정이 나와야지 산타랠리 제대로 오지 않을까요? 2,700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아. 물론 이제 실적 대비해서는 2,600은 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적당히 숨을 골아야 돼. 여기서 치고 가면요,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네. 아, 그럼 당분간은 조정이 나와도 연말에는 랠리가 있을 것이다. 네, 2,300 초반까지 조정 나와도 그렇게 여러분 계좌에 큰 타격은 없을 겁니다. 예, 여기서 200포인트 이상 빠져야지 뭐 하지만 여기서 100포인트 정도면 뭐 적당한 조정이죠. 이 정도는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광섭 매니저의 의견은 지금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현금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를 맞습니다. 짓겠습니다. 자, MBN 골드 신광섭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